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알트코인 미친 불장이 올 수 있는 트리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존 영상에서 이런 말씀들을 드려왔죠. 알트코인들이 이전과 굉장히 다른 상황이다. 왜 그러냐면은 21년도에는요,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혁신이나 희망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진짜 P2E가 세상을 바꿀 거야. 아니면은 뭐가 혁신이고 어떤 게 대중화가 될 것이다. 이런 정말 혁신의 기대감이 컸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25년도에 어때요? 혁신 있나요? 지금 이 알트코인에 대해서 혁신을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알트코인은 스캠이고, 알트코인은 정말 전부 다 사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사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무도 알트코인을 오래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 자금이 지금 비트코인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더리움에 들어오고 있지만 진정한 알트코인 불장이 오기는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근데 혁신은 현재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제도적으로나 규제적으로 이 알트코인 시장에 순풍이 세게 이번 사이클에서 올 수 있는 요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C와 CFC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SEC는 미국의 증권 감독 기관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CFTC는 파생상품 선물 시장의 감독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요, 어떤 문제가 늘 있었냐면, XRP 다들 아실 겁니다. 요즘에 가격 흐름도 좋고 한데, 이 XRP가 뭐 증권이냐, 마냐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늘 있었죠. 그것처럼 이 SEC에서는 리플을 고소를 했었고요. 또 이 CFTC에는 뭐 바이낸스를 수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암호화폐라는 영역에서요, 이 관활에 대해서 서로 이 기관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파로 뭐 미국 거래소에서 코인들이 상장 폐지가 되기도 하고 투자 유치가 어려워진다던가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꾸만 이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고요.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SEC와 CFTC에 끝나지 않는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한 법이 등장하는데요. 그게 바로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미국 하원 암호화폐 규제 정의하는 클래리티가 법안이 통과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클래리티 법안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아닌지, 그리고 SEC냐 아니면은 CFTC냐 누가 책임질 거야. 혹은 시장 참여자들이 법적으로 안심하고 파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어떤 중요한 부분은 이 시장을 위협하던 모호함을 깨버리고 명확성을 부여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법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어떠한 기준에 부합하면 SEC 관할 아니야. SEC 관할 아니야. 이런 경우에는 CFTC가 감독해. 미국 시장 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고요. 법으로 규칙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프로젝트와 투자자 모두 안심하고 활동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열심히 하고 투자자들은 안심하고 투자하고.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요, 증권성 논란으로 소송당했던 수많은 코인들이요, 이제는 법적 기준 앞에서 당당히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립니다. 사실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지만 뭐 XRP라던가 솔라나, 뭐 에이다, 에틱, 알고랜드 다 굉장히 이런 이슈에 휘말렸었는데 명확한 기준 안에서 살아남은 그런 코인들이 이제는
완벽하게 합법으로 인정받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미국 은행 규제 당국 새로운 지침으로 암호화폐 안전보관의 문호를 개방한다.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 직접적인 그럼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이 생기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XRP 같은 증권성 CCBB에 갈렸던 그런 코인들이 가격을 굉장히 상승할 여력이 있는 것이고, 지금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XRP의 가격이 XPR이라고 썼네요. XRP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저는 저번 사이클까지만 해도 XRP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번 사이클부터는 제가 XRP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좋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 이유가 이런 전반의 배경적인 이유와 그리고 미국에서 대놓고 ISO 메타로 밀어줬기 때문에 XRP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는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테마가 바로 디파이 테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디파이라고 아시죠? 은행에 우리가 예금을 하면은 돈을 받잖아요. 그리고 대출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이제 은행 역할을 하는 게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이고 이게 블록체인 상에서의 투명한 거래로 다양하게 지금 쓰이고 있는데 이 디파이 분야가 풀린다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지금까지는 기관들이요. SEC가 언제라도 시비를 걸 수 있는 테마였기 때문에 기관이나 그런 국가 차원에서는 펀드 매니저라던가 VC라던가 기관 자금들이 이런 디파이에다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법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요. 이 디파이 플랫폼에 돈이 좀 몰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의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너무 얘기가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다 많이 아시죠? 기존에는 옛날에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일부 기업들만 비트코인을 투자한다 이랬지만 요즘에는 비트코인 투자하겠다는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이더리움, 저번에 보니까 도지코인 투자하겠다는 기업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방치를 해두면요. 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틸리티가 없다는 거죠. 딱히 이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디파이 플랫폼들을 법에서 완전히 법적으로 증권거래위원회 SEC랑 선물을 관리하고 있는 CFTC의 관리 영역이 완전히 갈라지면서 규제가 명확해지면은 이 디파이도 명확하게 이 법적인 근거 아래에서 기관들도 인증받은 그런 디파이 플랫폼들을 기관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잠자고 있던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디파이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예치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은행에 예치도 하지만 또 예치를 한 만큼 디파이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0만 원을 예치를 하면은요.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한도 내에 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한도가 50%다 이러면 50만 원까지 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더 되는 데가 많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 50만 원을 또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그럼 이 50만 원이 원래 없던 원래는 이제 기존에 100만 원만 있던 유동성이 추가로 생기면서 그럼 이 돈이 또 어디로 갈 수가 있어요? 네, 알트코인들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2020년도 이때의 시기를 디파이 썸머, 뜨거운 정말 디파이 썸머 시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요 처음 생겨나는 그런 디파이 플랫폼들에 예치를 하고 예치를 한 만큼 대출을 받고 그 유동성을 가지고 그 엄청난 알트코인 불장이 왔었는데요.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러한 흐름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이 있는 분들은 그대로 실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 돌 수 있는 그 유동성 자체가 풍부해지는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이 법안으로 인해서 명확해지는 규제 때문에 더욱 이 알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알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의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적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법안들로 인해서 혁신이 없어서 저는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지만, 혁신은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규제 자체가 달라짐으로써 과거의 상승장을 만들어냈던 기대감이라는 요소가 이번 사이클에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요,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여전히 알트코인들이 21년보다는 크게 상승할 수 없다라는 관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요. 항상 제가 투자를 굉장히 또 오래 해왔지만요, 특히 코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불장이 왔을 때 꼭 수익을 내야 됩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도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투자는 항상 소수결의 싸움입니다. 항상 소수가 돈을 벌고요, 항상 다수가 돈을 잃습니다. 그 이유는요, 명확해요. 우리가 고점에서 팔고 싶지만요, 고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팔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내려가죠. 맞습니다. 이게 단 하나의 진리입니다. 고점에서 파는 사람은요, 소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많이 팔면 내려가니까. 이거는 정말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제 방송을 오래 보고 있거나 정말 제 방송을 응원해주시는 분들만큼은 이번 사이클에서 좋은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7월 30일 수요일 밤 8시, 다음 주 수요일 8시죠. 불장 엑시 전략을 무료로 준비하였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같이 궁금한 것들도 이야기해 주시고 다양하게 함께 이야기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